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시더스그룹 슈스텐코리아 기각된 판결, 과연 판결문은 어떠했을까요? 고등법원 판결이 기각이 됐고 정말 피해자들이 그나마 좀 위안이 되었길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가해자들이 항소를 했죠. 항소를 했는데 그게 이제 다 기각이 됐던 이런 부분들인데,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장땡자 10년 벌금 20억, 소땡 손땡에서 7년 벌금 5억, 5년 벌금이 좀 작았어요. 추징금이 좀 많았어요. 손땡은 고소인이 몇 명 안 돼서 5년밖에 안 나옴. 손땡은 판사 앞에서 반성문 읽고 바로 제출을 했다. 그래서 소땡은 반성문 읽으면서 울고, 손땡도 울먹이고, 땡땡식은 하나님 타령해,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쭉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장땡은 넥스트 레벨이죠. 수석 트리플, 그리고 매출 전국 1등, 회원수 2,000명 이상, 매니저비는 지가 먹고 월급 주고 돈놀이도 했다던데,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 중. 아주 악질 사기꾼이네요. 저들이 벌어들인 금액들에 비해서는 추징금하고 벌금이 너무 약하네요. 본사 직함 있는 사람들 단장, 본부장, 수석 트리플 다 조용히 찌그러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다 몰랐네요. 이성희가 이렇게 장애자 변호를 했는데, 장애자가 68세라서 회사 시스템 설명한 적이 없다, 그렇게 변호를 했대요. 매니저가 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마산이라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기 어렵다 등등 얘기를 하고. 자,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국 1등을 할까요? 월급쟁이 매니저들 미쳤다고. 이성희 매니저한테 덤탱이 씌우네요. 자, 이성희는 자기도 알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는지. 성격도 안 좋으신 분이 말을 예쁘게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나이도 있는데 10년 받았으면 인생 끝난 거네요, 이런 얘기도 해요. 빼돌린 돈을 다 찾아서 씨를 말려놔야 되는데, 이렇게 피해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판결문을 보면은 이 사건은 요거예요. 방판법 사건은 2024도 2625 사건이니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피고인들의 이제 편의상 알파벳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아요. 쭉 보면 되고, 피고인들 제외 검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서라고 돼 있고, 일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월 29일 선고, 2024 고합 3사 판결이라고 돼 있죠. 보면은 CDF, GHJKL 영농조합법인의 항소와 검사들의 피고인들에 대해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면은 이렇게 항소 이유의 요지에서 나오죠. 피고인 C, 피고인 L 영농조합법인 해가지고 사실 요인 내용이 나오는데, 추천회원의 재테크 캐시 전환에 따라서 이렇게 기존 회원이 지급을 받는 롤업 보너스를 1대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고, 추천회원이 탈퇴하면은 기존의 회원의 롤업 보너스가 차감이 된다. 그래서 다단계 유사 조직을 이용하였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었다. 피고인의 법인은 농수축산물 직거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선수금을 납부하고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M캐시, 그리고 파생캐시, 그리고 제공받아서 실제로 플랫폼을 통한 재화 등 구매 일을 사용했다라는 내용. 따라서 피고인 법인과 회원들 간의 재화 등 거래를 가장한 금전 거래만 이루어진 것으로 본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의 이렇게 위법이 있다. 방판법에 따라서 기소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법인의 공급 능력 판단을 위해서 보상 플랜의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방판법 위반 행위 구성 요건에 대해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 피고인 D,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에서 재화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파생캐시가. 그래서 방판법 이렇게 적용해서 처벌할 수 없다라는 이런 내용.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쭉 보면은 이해는 안 가시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양형이 부당하다라는 건 이제 피고인들의 뭔가 얘기 태도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얘네는 좀 이상한 게, 여기서 여러분들 갑자기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가상자산. 우리가 암호화폐라는 표현을 쓰죠. 암호화폐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뻘소리가 시작이 돼요. 근데 왜 암호화폐에 좀 물타기가 됐는지 좀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은
여기 가상자산이라고 돼 있죠? 재화 등에 해당하지 않는 가상자산은 방판법 규율 대상이 아닌지 여부라고 돼 있는데, 아니 방판법이랑 그리고 가상자산 무슨 상관이고, 해피캐시 이런 것들은 코인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고 싶은 건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있는데 굳이 저는 이거 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판결문에 영향가는 없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특정 금융정보법 얘기를 하는데, 뭐 M캐시 관련해서 이걸 코인화 시키겠다라는 이런 목적, 목표, 뭐 이거에 따라 움직이는 걸까요? 좀 참으로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도대체 얘네는 무슨 생각으로 불법 다단계를 저질렀는지. 진짜 나쁜 놈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만 피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자기네들의 양형을 줄이기 위해서 양형이 과다하다라는,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이런 주장을 통해서 피해자들은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한편으로는 좀 어이가 없는 이런 상황이기도 할 겁니다. 뭐 아무튼 뭐 구체적인 판단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됐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방금 나온 것처럼 구체적 판단이라 돼 있죠. 10만 명이 넘는 회원이 피고인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선수금 명목으로 이렇게 1조 194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납입한 대규모 범죄이다. 경제적 약자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 돌려막기 방법을 통해 수많은 회원을 양산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예견이 돼 있고, 금융거래의 안정을 침해하고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기치 못한 피해를 어떻게 떠안게 해서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한편, 그 자체로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해서 건전한 근로의식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저해했다 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피해를 발생시켰다라는 내용. 궁극적으로 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무튼 동일시하게 여겼다. 이런 얘기겠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은 뭔가 좀 잘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피고인들의 뭔가 그런 의견의 기각은 괜찮은데 검사들이 그 항고를 했다라는 것은 뭔가 이 사람들이 양형이 너무 적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잘 됐는데 한편으로는 약간 아쉬운 마음도 있고, 아무튼 좀 뭔가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이제는 실마리가 이제 완성이 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이 시더스 그룹 휴스텐 코리아 어떻게 좀 보여지시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